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우리 아버지께서 이 40대 중반에 네. 그 중년 세대까지 열심히 모으고 이루고 했던 것이 모두가 다 날아간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그 낡은 연장을 두고 일어서시더라고. 그래서 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내 이게 불구자 내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일어선다라고 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성숙된 아버지 상을 계속 좀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지금 논산집에서 저 멀리 내다보면 계룡산이 보이는데요. 예. 계룡산 끝에 국사봉의 그 스카이라인이 조금 보입니다. 국사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세계와 나 사이의 불화, 뭐 폭넓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냥 책만 읽어가지고 이상한 소년이 돼가지고요. 세상이 이게 미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통 때문에 2번 수면제로 자살 미수를 해요. 예. 제가 애아들이었는데 예. 그 부모님 가슴에 얼마나 그게 멍이 졌겠어요. 2번 사고 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날 너는 책 귀신이 붙어서 문제니까 책하고 떨어져서 수양을 해야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학교를 중단시키고 이 국사봉 꼭대기에 있는 애딴집이 있었어요. 예. 그 국사봉 꼭대기에 있는 애딴집으로 나를 데려다 놨어요. 그때 그 기차역에서 내려서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이 아들을 맡기려면 이불쯤을 쥐고 가야 돼요. 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신차가 한장한 젊은이였는데 아버지는 그때 이미 늙으셨어요. 늙었는데 이불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나보다 앞서서 국사부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가 가둬놓으시려고. 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그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불을 주세요. 라는 말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번지를 못한 나는 나의 우울증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늙으신 아버지가 그 짐을 지시고 국사봉이 8알 능선에 올라가서 나를 거기다가 맡기고 혼자 되집어서 떠나셨는데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아버지를 보니까 올라올 때는 이불집을 지어서 등이 무거웠는데 내려갈 때는 이불집을 안 쪘는데도 내 눈에는 그렇게 뭐 맷돌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더라고요. 이 아들 오던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짐지어서 국사문 꼭대기에 올라가고 올려다 놓고 내려갈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감수성으로 그냥 너무나 큰 인생의 짐을 지고 내려가는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 그게 영 잊히지가 않아요. 살아생전 효도는 제대로 못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죠. 예. 자, 우리 선생님 그 인터넷 소설에 물꼬를 트셨는데 연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촐라체라는 산악소설을 최초로 연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젊은 작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재를 하고 있죠.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뭐랄까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거나 부정하면은 나는 죽음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난 나이는 물론 60대 이제 후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러나 새로운 문화나 문명의 어떤 신호, 물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은규라는 소설도 신간으로는 최초로 이북으로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예. 종이책과 이북을 동시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출판사 사장이 반대하는 걸 제가 가서 설득했습니다. 아니 종이책하고 이북하고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예. 되면은 우리 죽음이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프트한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 뭐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철저하게 아날로그적으로 사고하고 제가 촐라체를 네이버에 연재할 때도 200자 원고지로 꼬박꼬박 썼습니다. 그 인터넷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200자 원고지로 쓴 줄 알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200자 원고지 써서 누가 도와줘서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이미 우리 문화가 됐습니다. 이걸 부정하고는 살아 존재할 수 없어요. 예.
나이 먹었다고 흘러간 옛 노래만 하고 있으면은 낙오되는 거지요. 예. 항상 신곡을 배워야지요. 그래서는 소녀시대 노래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제가 아는 소녀시대 노래는 뽕짝처럼 들린다고, 뽕짝처럼 들린다고, 뽕짝처럼 들린다고 젊은이들이 그러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만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나이 들어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되고 십상이지요. 예. 네. 그래서 인터넷 연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오늘 우리가 여기 하는 장소도 선생님의 귀한 고향이시고, 네. 또 여기 고향에서 새로운 박범신 소설의 행명을 꿈꾸신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고향 분들에게 말씀 한번 들으시죠. 제 고향은 충남 논산시. 예. 이 집도 논산에 있는 집인데요. 많은 사람이 논산하면 논산 훈련소만 생각해요. 그렇지. 논산은 해방 이후에 강경읍, 논산읍, 연무본 상업중심주의로 발달했고요. 특히 연무대는 이제 논산훈련소. 그다음에 논산의 북부는 어떤 그 전통 유림, 어떤 전통의 기반이었거든요. 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전통과 새로운 물결이 통합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통에만 의지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새로운 자본주의 물결에만 우리에게 몸을 맡길 수도 없어요. 이건 반드시 두 개의 가치가 어느 것도 버릴 수 없고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고향 논산은 대단히 그 상징적인 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이 계룡산과 덕유산 사이에 있는 논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뜻깊은 전통을 가진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향 사람으로 선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제가 여기 논산에 와서 새로운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뭐 무의자연은 노름이나 하겠다고 여기 온 건 아닙니다. 이미 50년 전에 떠났던 고향이기 때문에 예. 제가 돌아왔더니 옛날에 떠난 그 고향도 아니에요. 이미 다 변했고 또 50년 전에 떠났던 박범신이가 지금 박범신하고 같겠습니까? 지금은 낯선 박범신이 이 고향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어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어떤 마지막 시기의 어떤 문학을 한번 정말 치열하게 한번 해볼까 해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고향에 온 거지 고향에서 뭐 편안하게 살자고 고향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지막 시기 문학을 강력하게 꿈꾸고 있는 그야말로 그냥 청년 작가의 마음으로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러 시간 감사드리고요.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지금은 이제 문자 매체가 어떤 위기다 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자는 본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소멸하기 쉽다. 어떤 문화도 이게 뭐 특히 문학이라고 하는 건 각 예술 장르의 최저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자로 뭐가 만들어져야 이게 말하자면 그 산업으로 보면 쌀농사 같은 거예요. 문자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야 떡도 만들고 술도 빚고 과자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소홀히 해서는 맛있는 과자도 만들기 어렵고 떡도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문자 매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이걸 좀 독자 여러분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고요. 박범신 은교나 논산일기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됐습니다. You're my sunshin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N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의 진행을 맡은 한의사 구자근입니다. 요즘 시대를 이른바 SNS 시대라고 합니다. 즉 통합과 융섭의 시대입니다. 철학과 과학이 만나고 예술과 음악이 만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법과 음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우리 임창혜 변호사를 여러분 앞에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